가족법인 대체 왜 할까요? 가족법인은 개인의 세금 문제도 있지만 자녀에게 증여한다든지 내 노후에 건보료 감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런 가족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 법인과 개인의 구분이 무너지면서 나도 모르게 법인 돈을 횡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가족법인의 주식거래입니다. 돈으로 주지 말고 자녀에게 주식으로 주면 문제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잘못하면 정말로 수억 원의 세금 폭탄 나오게 됩니다. 정말 작은 가족법인도 국세청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족법인은 어떻게 운영해야 진짜 절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8년 근무한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법인으로 주식 거래하면 왜, 어떻게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지, 진짜 국세청에서 다 보는지, 비상장 주식 평가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국세청의 입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절세는 최영석. 세무사님, 가족법인에 있어서 주식 거래를 잘못하면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가족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업소득이 많은 분들은 세율이 낮은 법인으로 전환해서 세금을 낮추는 데 사용하시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증여 목적으로도 활용됩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그 주식의 가치가 낮을 때 자녀에게 지분을 주식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법인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부도 커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월급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으로 주는 경우도 많죠. 근데 가족법인의 주식 거래는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주주 간 주식 거래를 잘못했을 때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법인으로 주식 거래하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정말 많습니다. 이걸로 실수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주주 구성이 아버지 45%, 어머니 45%, 아들 5%, 딸 5%인 가족법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식수는 1만 주이고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요. 이 가족법인이 지난 몇 년간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부모님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녀들에게 배당도 많이 주고 싶고 이 법인을 자녀 소유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배당을 할 때도 주식 비율을 맞게 배당을 해야 되고요. 이 법인이 자녀 소유가 되려면 자녀의 소유 주식 비율이 높아져야 하겠죠. 그래서 법인 주식을 자녀들에게 이전해주는 계획을 세우게 되실 텐데요. 상장되지 않은 이런 일반적인 법인들은 비상장 법인이라고 통칭합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 대부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세무사님,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식을 양도할 때는 부동산 거래와 달리 주식의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을 정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고요. 주식의 가격을 정하는 일은 쉽지 않기도 하고 주식 거래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주식의 액면가액대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를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세법에서 시가로 보는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가 방법이 정해져 있고요. 부동산 사고 팔 때 30% 또는 3억 원 싸게 살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확실히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주식 거래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기준이 주식 거래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부동산 거래를 하든 주식 거래를 하든 고저가로 거래를 했을 때 실질은 증여를 해준 것과 같지만 30% 또는 3억 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규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7억 원에 팔면 실제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합법적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기준이 30% 또는 3억 원을 벗어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를 한다는 것이고요. 주식 거래에서 이게 왜 문제가 많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아직까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세무사님의 주특기인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위에 가족법인 예시에서 아버지가 주식 30%를 아들에게 매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0%면 주식수는 3,000주이고 액면가액 5,000원이라고 했으니 주식의 액면가액은 1,500만 원이 되겠죠. 주식 금액도 크지 않고 주식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고도 하니 크게 문제 되겠어? 하고 단순히 액면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양도가액 1,500만 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가족법인이 지난 몇 년간 사업이 아주 잘 됐었다고.
국세청에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선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요. 과거 사업이 잘 된 경우는 세법에서 정한 주식 가치는 아주 높게 책정이 됩니다. 주식 가치가 5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000원짜리가 5만 원이 된 거잖아요. 10배 성장했으니까 회사가 엄청 커졌고 돈도 엄청 많이 번 거네요. 그쵸. 자, 이걸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법에서 정한 주식 가격이 주당 5만 원이라면 위의 사례에서 정상적인 주식의 양도 가격은 3,000주에 5만 원을 곱한 1억 5천만 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1,500만 원의 거래를 했으니 시가 1억 5천만 원과 대가 1,500만 원의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1억 5천만 원과 1,500만 원의 차이인 1억 3,50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아들에게 추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선 주식 가치를 5만 원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증여세가 1,000만 원 과세되고 끝나겠지만 사업이 더 잘 돼서 주식 가치가 50만 원, 100만 원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주식 거래 한 번으로 증여세가 수억 원 과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가족법인의 주식 거래는 정말 계획을 처음부터 잘 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무사님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요.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니까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타인에게 이 주식을 양도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지인에게 주식을 양도한다면 그 경우에도 과세가 될까요? 부모 자식 간의 거래를 하면 특수관계에서 거래를 한다고 말하는데 이 고저가 양도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는 특수관계가 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관계가 없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특수관계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기준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특수관계가 없을 때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무조건 3억 원 이상 차이는 나야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가정했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관계였다면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이 넘는다면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 A와 B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만약 A가 주식 5만 주를 액면가 1만 원인 5억 원의 특수관계 없는 B에게 양도하였다 했을 때 세법에서 정한 주식의 가격이 주당 2만 원이라면 주식 가치는 10억 원이 되겠죠. 그럼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5억 원에 싸게 산 B는 5억 원에 대한 증여세 수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특수관계가 없으니 증여재산 공제는 당연히 되지 않겠죠. 그런 사람이 많이 있나요? 가족법인 자체도 없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진짜 많습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세무사로 개업해 나와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세무 일을 하면서요. 위의 사례들처럼 주식을 그냥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가 증여세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추징이 되신 케이스들을 정말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몰라서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그때 잘못 세팅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인 회사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해 놓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회사가 잘 되면 어때요? 당연히 주식을 되찾아오고 싶겠죠. 근데 주식 가치가 너무 높아져서 이런 규정 때문에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수건 사업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이 주식을 찾아오냐 하는 것이죠. 주식 거래가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주식 거래에서 또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법인 주식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주식을 상호 거래하는 경우 말고도 주식 수가 변경될 때, 특히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감자할 때 항상 주식은 균등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주식 가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균등하게 증자를 한다든지 했을 때 주주 중 어떤 사람은 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회사의 여러 사정들로 인해 법인의 자본금을 늘려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자본금을 증자한다고 하죠. 아버지가 50%, 아들이 50% 주식을 보유한 가족법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산 구입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해서 자본금을 증자해야 된다고 했을 때 자본금은 액면가액으로 증자가 되고요. 그 액면가액으로 증자가 된다는 게 법인의 초기 금액인가요? 그렇죠. 주식 발행 당시 금액입니다. 이때 아버지와 아들의 지분은 5대5로 같죠. 증자 후에도 주식 비율은 같아야 합니다. 잘 되는 회사라면 주식 가치가 액면가액보다 훨씬 높겠죠.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증여해 주려고 만든 가족법인이니까 이번에 증자하면서 아들에게 주식 비율을 더 높게 해줘야지. 원래 5대5였던 지분은 3대7, 2대8 변경하려고 하죠. 그래야 자녀에게 더 많은 돈이 가니까요.
근데 바로 여기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불균등 증자라고 하고요. 불균등 증자,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은 다 뭐 대기업들 그런 이야기 같거든요. 자본금이 얼마 안 되는 중소형 가족법인들이 사실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가족법인들까지도 국세청에서 다 보고 있나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다 보고 있습니다. 법인의 주식 변동이 발생했을 때 국세청에서 이를 검증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주식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주식 가치는 국세청에서 쉽게 파악하고 있고요. 거의 금액이 일치합니다. 주식 변동이 발생된 법인을 뽑아서 증여세 과세 기준 금액이 넘어서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주식 변동으로 조사받으신 분들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세무사님, 비상장 주식 평가하는 방법이 되게 복잡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래를 할 때나 증자 등을 할 때도 항상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인이 쉽게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뭐 대략적으로라도 이걸 좀 알고 접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은 아주 복잡한데요.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하신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는 누구도 정확하게 할 수 없다. 그만큼 조정하는 것도 많고 어렵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비상장 주식 간단 체크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크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서 산정합니다.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 3, 순자산가치 2로 가중평균하고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인 경우는 반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순자산가치는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빼서 주식수를 나누면 되고요. 순손익가치는 직전 3년의 손익을 가지고 가중평균하여 측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손익이 많이 난 법인들은 주식가치가 아주 높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손익에 10을 곱해서 순손익가치가 산출됩니다. 그 외에 주식평가는 영업권이라든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결제는 최영석. 자, 오늘은 아주 복잡해 보였던 가족법인 중에서도 주식 거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주변에 돈 많으신 분들이 이 가족법인을 정말 많이 고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께 정말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세무사님, 오늘도 명쾌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심코 행한 주식 거래로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식 거래 전에는 꼭 주식 가치를 따져보셔서 현명한 판단하셔야 됩니다. 액면가액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 양도세 신고하시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족법인이 절세된다고 무작정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세에는 생각보다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 놓치지 않고 가족법인의 혜택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였습니다.